Let's go. 안녕하세요. 셀리포스 손인선입니다.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샌드박스가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셀리포스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방법론이 ALM,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인데 이 ALM에 필요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요소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ALM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샌드박스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그 샌드박스에 데이터를 내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결국 개발할 때 사용하시는 건데 이 개발할 때 이 데이터의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솔루션 이름은 데이터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ALM 8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데이터 마스크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서 데브라든가 데브 프로페셔널 쪽 샌드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파셜, 풀 샌드박스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다음 단계로서 이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샌드박스를 쓰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. 메타데이터라든가 데이터를 바로 내려주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을 구성하지 않아도 현재 운영 중인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그 안에는 민감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. 물론 운영 환경에서 쓰시는 건 문제는 없어요. 운영 환경은 사용자들이 정확하고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액세스가 정확하게 규제되고 통제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샌드박스는 사실은 이 고객분들이 직접 개발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외에 이제 일반 운영 환경에 접하시지 않으시는 개발자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계약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액세스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. 아무래도 개발 같은 걸 하니까. 근데 운영에 있는 환경이 그대로 샌드박스로 내려가면서 데이터까지 복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되죠. 데이터가 복사가 되면 운영 환경에서 아무리 통제를 했더라도 이 샌드박스에서 그 데이터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개발을 편리하게 하고자 했으나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데이터 마스크라는 기능이 더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. 이거는 기존의 샌드박스는 운영 환경, 프로덕션의 환경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개발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, 복제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정책, 어떤 컴필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 환경에서는 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마스크고요. 그래서 이제 회사별로 당연하겠지만 컴플라이언스가 있잖아요.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든 이런 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운영 환경은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개발 환경이죠. 이 개발 환경에서도 이 운영 환경에서 지켜졌던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. 특히 데이터의 그 보안, 시큐리티 관점을 모든 분들에게, 그러니까 사용자라든가 개발자분들에게도 다 어드레싱을 해주어야 되는 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어떤 데이터는 필요하죠.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.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민첩성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프로덕티비티, 생산성을 높이는 용도로 쓰이는 게 이 데이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가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다른 데이터죠. 위에 보시는 건 운영 환경입니다. 운영 환경에 코라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리고 이메일도 있고요. 전화번호도 있고 샐러리까지도 나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겠죠. 역시 주민번호 같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있고요. 그래서 이거를 개발 환경으로 샌드박스를 내리면 이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누설이 돼요. 그러면 소중한 개인의 정보인데 그 개인의 정보가 누설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마스크를 통해서 이름도 변경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변경을 하고요. 전화번호, 샐러리,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까지. 그러니까 이거를 다 컨피규레이션에 의해서 전혀 다른 추측할 수 없는 숫자로 변경을 한다거나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명을 사용하는 예를 들었습니다.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
데이터 마스크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보셨던 것처럼 뭐 가명화가 있죠. 그래서 좀 관련이 없는 값으로 바꾸는 게 있고요.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 뭐 캘시를 뭐 엠버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예 익명을 할 수 있어요. 아예 그냥 내용 뭐 뜻을 잘 모르게 아예. 그래서 원래 이름이었는데 뭐 이렇게 G BI 뭐 B1FF95 다시 뭐 달러라든가 전혀 다른 형태로 스크램블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패턴을 일치하게 하실 수 있어요. 뭐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패턴을 내가 조정을 해서 그걸 변경을 한다거나 혹은 아예 그 필드는 아예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런 형태로 네 가지 형태가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레코드 필터링도 역시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타겟팅을 하실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, 모든 데이터를 하실 수도 있지만 특정 데이터만을 나는 마스킹을 하겠다. 그래서 이런 그걸 필터링이라고 하고 되어 있고 선택된 데이터만 익명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마스킹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좀 감소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되게 제어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크리멘탈이라고 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. 예, 그런 새로운 데이터, 샌드박스 내에서 그런 새로운 데이터도 역시 데이터 마스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능도 이제 레코드 필터링을 통해서 추가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4단계 혹은 3단계 혹은 2단계의 이런 개발 단계를 가져가는데요. 보통은 이제 운영 이쪽 운영 환경이라든가 풀카피 그리고 파셜 카피가 이제 상당히 많은 이 프로덕션 오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. 그래서 이 풀카피를 쓰신다거나 그 다음에 파셜 카피를 쓰실 때는 이런 익명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아무래도 뭐 그냥 운영만 쓰신다면 문제는 없어요. 근데 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뭐 변경이라든가 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개발자분들 혹은 다른 뭐 우리 회사의 그 이 오브 사용자가 아닌 분들이 뭐 신규 사용자 같은 분들이 되겠죠. 뭐 신규 입사자 같은 분들일 때는 아직은 실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익명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교육 같은 거 하실 때는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한 4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요. 일단은 개발 환경에서의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서 액세스를 좀 적용하실 수 있죠. 이렇게 되면. 그리고 이제 특히 UAT 환경 같은 경우가 될 텐데 UAT 할 때 이런 원래의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신규 입사자 혹은 뭐 다른 파트너분들 혹은 뭐 다른 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데이터를 보호하실 수 있고요. 그럼으로써 특히 외부 개발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자 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마스킹이 되거나 정제되어서 비식별되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개발할 때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그대로 준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된 환경에서 이 최소화하면서도 역시 데이터는 가져가잖아요. 그래서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가질 수 있는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을 해요. 이런 부분에서.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데이터를 조정한다 아니면 데이터를 뭐 삭제하거나 뭐 다른 뭐 난독화를 한다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시연으로 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서 작업했던 샌드박스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 마스크가 있고요.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팅해 보시면 몇 가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한번 보시고요. 오늘 이 컴피그에서는 어카운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필터 기능도 여기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에서 여러 필드들이 보입니다. 이 필드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죠.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값을 활용한다, 즉 마스킹을 하지 않는다
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뭐 first name이라든가 그 다음에 last name 같은 몇 가지 필드들을 선택을 해서 마스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first name은 이제 랜덤하게 캐릭터를 바꾸는 거고요. last name도 같이 하겠습니다. 랜덤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메일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.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아무래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이메일은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 보시면 이메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역시 활용을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도 이제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를 랜덤하게 다른 숫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요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어카운트를 한번 보려고 해요. 이거는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샌드박스예요. 샌드박스에 있는 어카운트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편의를 위해서 올 어카운트로 다 변경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데이터들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여기서는 뭐 키라고 할까요?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스킹을 한번 더 해볼 건데 추가적으로 아까 만드셨던 그 마스킹 부분에서 다른 값들, 그러니까 그 어카운트 리스트에 보시면은 스테이트, 미국 거 데이터다 보니까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스테이트도 하나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확인할 때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죠. 세이브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런이 있는데 누르시면 이제 데이터 마스킹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.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스킵을 했고요. 여러 가지 로그가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참고로 트리거라든가 아이펙스 코딩 같은 것도 다 이럴 때는 중간 잠시 다 정지시켜 버리는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바뀐 걸 사실 제가 모르고 리프레시를 했고요. 이제 실제로 한번 프로덕션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끝에 있는 어카운트 오너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샌드박스가 아니에요. 그래서 샌드박스가 아닌 제일 첫 번째 있는 실행 환경이죠. 운영 환경에 있는 그 값을 제가 이제 어카운트 오너 이거를 이제 가지고 소트를 한 거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거는 다 비교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4개가 있죠. bwest 이 4개의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다시 샌드박스고요. 샌드박스도 역시 정리를 해 볼게요. 네, 여기도 역시 bwest가 4개가 있죠. 그래서 앞서 운영 환경과 뒷단에 있는 샌드박스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